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사실 이 잘못이라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이 아닐 거고요.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야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잘못이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이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쉽게 택하는 방법이 벌입니다. 꼭 무거운 체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에게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거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벌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요. 특히 오늘 에피소드에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가요.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거든요.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정하는 일이 한계 설정입니다. 한계 설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한계 설정을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저자가 전하고 싶은 요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벌은 효과가 없다. 둘째, 벌을 주지 말고 대신 다른 거를 해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대로 보여주어라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두 뇌는 양 끝에 각각 기관차가 달린 구식 기차와 같다. 첫 번째 것은 삶의 목표를 향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두 번째 기관차는 자꾸만 엇나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불쏘시개다. 어떤 기관차에게 땔감을 넣어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기관차인지 아니면 부정을 향해 나아가는 기관차인지. 부정적인 측면에 부모가 집중하는 것은 부정을 향해 나아가는 기관차에 통나무를 밀어넣는 것과 같다.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선한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고 긍정적인 행동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벌 말고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보자. 우선 벌은 왜 효과가 없을까? 아이에게 벌을 주게 되면은 예컨대 자전거 타고 놀 시간을 주지 않거나 혹은 겁쟁이다, 나쁘다 라고 꾸짖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세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도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면 벌을 사용해도 돼 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이럴 때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좌절을 느꼈을 땐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면 자신이 입은 손해가 보상받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부정적인 결과는 너무 쉽게 잘못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처벌을 끝내는 시점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기분이 나쁜 상태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다. 다시 말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선 용서를 빌 때 그때 부모는 처벌을 멈춘다. 부모는 자신이 참아 못할 짓을 했다는 자책감과 지근한 마음이 생기고 아이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이가 이 패턴을 금방 배운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벌이 초래하는 결과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은 아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말을 안 듣는다고 벌을 주거나 꾸짖을 때 아이의 뇌는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 혹은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정보로 활용해버린다. 아이에게 너는 정말 뭐뭐한 아이야, 너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식의 그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아이의 뇌는 바로 그 말을 머릿속에 정보로서 저장을 해준다. 스스로를 용기 있는 아이 혹은 잘 복종하는 아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아이는 당연히 이 인식에 대해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라는 부모나 교사의 메시지가 아이의 기억 속에 박혀 있으면 당연히 아이는 이에 걸맞게 행동하는 법이다. 말을 잘 듣지 않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빈둥거리는 아이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아이는 평생 자신에 대해 그렇게 인식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 벌이 효과적이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처벌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다. 처벌의 함정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할 때 오히려 부모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 동생을 때렸을 때 부모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아이는 금세한다. 이런 경우에서 외롭다고 느낀 아이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부모로부터 혼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생을 더 자주 때리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는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에게 관심을 더 보이고 동생을 때리지 않고 잘 지낼 때 아이를 칭찬해 주는 거다. 그러면 처벌 대신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가장 간단한 전략이 있다.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인 규칙을 따랐을 때 발생하는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정도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마르틴이 방마다 장난감을 심하게 어질러 놓는 통에 집에서 언제나 큰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그러자 부모는 마르틴에게 다 놀고 난 장난감들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장난감을 꺼낼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든다. 아이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놀 수 있지만 일단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정리하기 전에는 다른 장난감을 절대로 꺼낼 수 없다는 규칙. 그 규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 처벌을 택하지 않고 대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이에게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와 아내는 많이 지쳤다. 아이가 저녁 식사를 지나치게 천천히 하는 바람에 식탁에서 마냥 기다렸던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유 한 잔을 앞에 놓고 1시간 반을 기다린 적도 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아니었다. 식욕이 없는 아이도 아니었다. 다만 우리 아이는 자기 시간을 즐기는 것뿐이었다. 상상을 즐기고 쉬지 않고 이야기 쏟아내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가 힘들어하던 어느 날 잠자기 전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가 밥상머리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만약에 쉽게 벌을 택했다면 아마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일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 그림책을 읽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벌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규칙을 하나 만들었다.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45분이 딱 지나면 무조건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규칙을 만들고 실행에 옮긴 첫날도 아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날 밤 정확하게 저녁 식사를 시작한 후에 45분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림책을 침대에 누워서 읽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아챘다. 울고불고 화를 내면서 다시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지만 나는 다시 읽어주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그날의 조그만 좌절감을 극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두 아이는 35분 만에 식사를 마쳤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은 지 45분이 되면 어김없이 동화를 읽기 시작했다. 그렇다. 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벌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테레사가 습관적으로 동생을 괴롭힌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부모들은 테레사의 발목을 잡는 규칙을 벌로서 만들 거다. 테레사, 네가 동생을 괴롭히면 간식 먹은 다음에 만화 영화 볼 시간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 규칙을 만들 때 긍정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간식을 먹으며 착하게 행동하면 만화 영화를 볼 수 있어 라고 규칙을 만드는 거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벌이 아니라 상으로 관점을 바꾸면 조금 더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
좋은 행동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아이의 뇌도 만족감과 연결시킬 수 있다. 육아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도 간과하기 쉽지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다.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의 관점에서 규칙을 적용하도록 깊이 고려해야 한다. 어떤 맥락에서든 처벌이 빈번해지고 있다면 발상을 뒤집어 규칙을 바꿔야 한다. 아이가 관심을 긍정적인 행동에 둘 수 있도록 말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